아이고, 어제 또 3번이나 깼어. 이러다가 영영 잠을 못 자는 거 아닐까 걱정이야. 나는 4번이야. 화장실 가느라 다리에 쥐까지 났어. 이제는 화장실에 침대를 놓을까 고민 중이라니까. 자네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나는 밤에 7번씩 깨.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밤새 일한 것처럼 피곤하다고. 이러다 우리 모두 낮에 졸다가 넘어져 다치는 거 아냐? 이 나이에 골절되면 끝장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건강비뇨기과 전문의 장현식 원장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3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 환자가 되어 직접 야간뇨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의사인 저도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60대의 약 60%, 70대의 약 70%가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참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야간뇨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놀라운 효과를 본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봤던 간단한 해결책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건강한 노후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심지어 우울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따르기만 하면 오늘 밤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야간뇨에서 해방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야간뇨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뇨란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단 한 번이라도 깨면 그것은 이미 야간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고 그저 불편함을 참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야간뇨는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겪어야 할 필연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67세가 되던 해에 밤에 소변 때문에 3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사인 제가 스스로를 환자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도 끝에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대부분의 밤을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의학적으로 검증된 원인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광이 작아져서 또는 전립선이 커져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량을 줄여주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밤에는 소변 생성을 적게 해주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잘 작동해서 밤에 화장실에 안 가고도 잘 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방광은 큰 풍선처럼 늘어나고 소변을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풍선이 작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00cc 정도 참았는데 이제는 150cc만 차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나가는 관을 둘러싸고 있는 장기인데 나이가 들면 부풀어 올라 소변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마치 물이 나가는 호스를 누군가 꾹 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소변을 보고 나서도 방광에 소변이 항상 조금씩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밤에 조금만 소변이 더 생겨도 금방 꽉 차게 되는 것이지요. 여성분들은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여러 번 낳으신 분들은 방광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방광이 제 위치에서 약간 내려앉고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여성분들이 과민성 방광을 겪으십니다. 이건 방광이 실제로 꽉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소변 마려워요 라고 거짓 신호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뜨끈한 국물 음식, 수분이 많은 과일, 맥주 한 잔 같은 것들이 습관처럼 이어지면 밤에 소변량이 많아져서 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다리 부종입니다.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로 수분이 내려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심장이나 콩팥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하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온몸으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고 3-4시간 후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수면 장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빛이 들어와도 쉽게 깨게 되죠. 그리고 일단 깨면 일어났으니 화장실이나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방광이 꽉 차서 깬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렇게 습관이 되면 몸이 밤에 깨는 것에 익숙해져서 계속 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고혈압약, 심장약, 수면제 등 여러 약들이 소변량을 늘리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복용하는 이뇨제는 밤에 소변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야간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원인들이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때로는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의사지만 정작 제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바쁘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밤에 4번씩 깨면서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고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본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야간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비법들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비법은 저녁시간 수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물을 마십니다. 맞습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의 황금룰은 이렇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한 잔도 마시지 않는다. 그럼 목마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 약을 먹을 때나 정말 필요할 때만 물을 한두 모금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물병을 들고 다니며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다음 3가지는 저녁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찌개, 국, 탕과 같은 국물 음식, 수박, 참외, 배와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 알코올, 특히 맥주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이뇨 효과가 있어 소변량을 크게 늘립니다. 저녁에 뜨끈한 국물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셨다면
오늘부터는 건더기만 골라 드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이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저는 평소 저녁 식사 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그것마저 끊었더니 놀랍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다리 올리기입니다. 이 방법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다리에 수분이 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미리 다리에 수분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려놓거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리가 잘 붓는 분들, 심장이나 콩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도해 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황금시간 소변 비우기입니다. 잠들기 직전 꼭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굳이 가야 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꼭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소변을 보느냐입니다. 서둘러서 보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 방광이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힘을 주어 남은 소변까지 모두 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잠들기 전 화장실에서 보내는 1분이 밤새 푹 자는 8시간이 수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수면 전 스마트폰 끄기입니다. 이게 야간뇨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밤에 소변 생성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깨어났을 때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중에 깨면 습관적으로 바로 화장실에 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밤중에 깼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참을 수 없는가? 만약 약간 불편하지만 참을 만하다면 다시 눈을 감고 누워 있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밤에 깨는 것은 방광이 꽉 차서가 아니라 수면 주기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버리면 우리 몸은 밤에 깨면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잘못 학습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기본 비법으로도 대부분의 야간뇨는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더 심한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만들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늦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추가 해결책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들을 강화해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 근육, 즉 소변 줄기를 중간에 멈추는 근육을 5초간 꽉 쥐었다가 5초간 풀어주는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줄기를 멈춰 보세요.
이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강화해야 할 골반 근육입니다. 하지만 확인용으로만 한두 번 해보시고 소변 볼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방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추가 해결책은 따뜻한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야간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한 족욕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부종을 줄여줍니다. 둘째,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합니다. 이제는 야간뇨를 장기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이미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야간뇨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황금 스케줄을 따르시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도 밤에 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물 한 컵 250ml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전 10시쯤에도 물 한 컵을 마시고 점심 식사 30분 전에 다시 한 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에 한 컵, 그리고 오후 4시에 마지막으로 한 컵의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총 1.25리터의 물을 마시게 되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후 4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먹거나 정말 목이 마를 때만 소량 마시세요.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은 소변을 참는 능력을 키워 야간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낮 동안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5분간 참아보세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더라도 시계를 보며 5분만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깊게 호흡하고 다른 생각을 하며 소변 욕구를 억누르세요. 이것이 익숙해지면 점차 이 시간을 늘려 10분, 15분, 30분까지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오래 참으면 요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2시간 이상은 절대 참지 마세요. 이 훈련은 방광의 용량을 늘리고 방광 근육을 강화해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과체중은 야간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방광과 전립선을 압박해 소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야간뇨 위험이 1.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야간뇨 예방에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과 붓기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요가 같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붓기가 줄어듭니다. 이는 밤에 소변으로 변환되는 체액의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늦게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신체가 활성화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은 야간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작은 방광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야간뇨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수면이 방해되고 자주 깨게 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보다는 이불을 하나 더 덮는 것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빛조차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커튼은 두꺼운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전자기기의 작은 LED 불빛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세요. 야간뇨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데 때로는 야간뇨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검사는 요로 감염, 당뇨, 신장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단순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건강검진에서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신장 기능, 혈당, 전해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 지표는 야간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혈압 체크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가능하면 가정에서도 혈압계로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전립선암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와 필요시 PSA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성의 경우 부인과 검진을 통해 골반 장기 탈출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쳐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잘 관리하면 야간뇨도 함께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야간뇨 관리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증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노트에 물 마신 시간과 양, 화장실 간 시간, 밤에 깬 횟수를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이 야간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주 정도 꾸준히 기록해 보세요. 3개월마다 자가 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간뇨 횟수가 줄었는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낮 시간의 에너지 수준은 어떤지 등을 체크하세요.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거나 필요시 병원을 찾아가세요. 6개월마다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점검표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매일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4시 이후 물 안 마시기, 저녁에 다리 올리기, 자기 전 방광 비우기 등의 항목을 만들고 실천할 때마다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은 야간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더 나아가 완전히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개선에 만족하지 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야간뇨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고 제 자신도 야간뇨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과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2~3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 불편함, 그리고 다음 날 피곤함에 시달리는 그 고통을 저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복잡한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야간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저녁 수분 조절, 다리 올리기, 방광 훈련, 식이요법, 수면 환경 개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들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야간뇨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니까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78세의 할아버지셨는데 평생 밤에 3번씩 깨다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통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밤에 자주 깨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젊었을 때처럼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게 됩니다. 마치 운동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적응하고 점점 더 편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결과는 분명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깊은 수면 없이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밤에 자주 깨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 뇌와 몸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위험 증가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의사인 저도 결국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야간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약만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매일 조금씩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밤, 활기찬 아침을 위한 여정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비법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